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과제 및 평가 그리고 학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죠? 좀. 예,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술적으로 이런 그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해서 지금 이 강의를 몇 번 날려먹기도 하고 막 하여튼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번 녹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고 그런데 뭐 잘 한번 해봅시다. 계속. 예. 다음 페이지. 예, 평가 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만들 때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언제까지 온라인 수업이 길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바뀌게 되면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작은 이제 읽기 자료부터 하겠습니다. 읽기 자료가 뭐냐면은요. 우선 여러분이 교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재를 보고 또 이제 교재 외에 그 읽기 자료를 제가 그 블랙보드에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뭐 지금은 첫 시간이고 당연히 오늘은 없죠. 다음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듣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실 분들은 읽어 오셔야 되겠죠. 물론 뭐 다음 시간에는 숙제로 나가지 않지만 읽어는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기 자료가 나갈 텐데 읽기 자료의 내용은 뭐 작은 논문일 수도 있고 그 단행본 서적의 일부분 뭐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종류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읽고 오시는데 그 중에 5번은 여러분이 이제 그 요약, 정리, 감상평을 써 주셔야 돼요. 각 2점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그 자료들의 내용을 요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는 이런 내용이고 B는 이런 내용이고 C는 저런 내용이다. 이렇게 써서 끝 이렇게 작성하지 마시고 A는 이런 내용이고 B는 저런 내용이고 C는 이런 내용인데 교과서와 비교해 보니 이 셋은 이런저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조금 막연한데 지금은.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예. 그 글쓴이의 읽기 자료 쓴이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읽기 자료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 예, 말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그렇게 이제 5번을 하시면 되고요.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일단 뭐 단답형도 있고 서술형도 있고 작은 논문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력이 약간 필요합니다. 물론 뭐 그냥 단순히 뭐 그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시험 전에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평이나 영화평이 있는데 뭐 대부분 학생들은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데요. 뭐 책도 괜찮고 영화도 괜찮고 스포츠 혹은 스포츠 윤리 우리 과목 넓은 주제에 해당하는 책이나 영화 한 편을 골라서 A4 용지 한 장 정도 여기서 한 장이라 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한 300자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읽기 자료처럼 뭐 이 영화의 내용을 쭉 쓰지 마세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뭘 느꼈는지,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영화에서 나온 내용이 어떻게 일치가 되고 어떻게 또 안 맞는지, 뭐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주로 써주셔서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쓰는 방법이나 뭐 그 제출 날짜라든가 이런 세부 사항은 예, 학기 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 네 번째 그 크리티컬 에세이인데 이거는 학기 말까지 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역시 주제는 마찬가지로 뭐 스포츠 윤리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다 됩니다. 예. 그래서 분량은 뭐 한 3장에서 5장 정도. 예. 그래서 이거를 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지난 학기에 보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써가지고 온 걸 제가 고쳐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이번 학기에는 이 과제를 어떤 단순히 일회성으로 마지막에 딱 한 번 내는 걸로 끝내지 않고 한 3번으로 나눠서 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20점이잖아요, 여기. 20%인데 그 중에 5%는 처음에 이제 방향을 잡는 걸로 해서 하고 주제 선정이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뼈대를 만들 건지 이걸 가지고 이제 학기 초반부에 5점을 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반부에 또 한 번 5점을 과연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이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지금 모았는가, 그 자료는 효과적인가, 좋은 자료들인가, 그걸 가지고 또 한 5점을 평가하고요. 나머지 10점은 이제 마지막 완성된 그 글로 보고 평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좀 큰 숙제 있잖아요. 에세이라든가 뭐 이런 학기 말에 예정되어 있는 큰 숙제를 미루다 보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래 뭐 처음에 한 달 남았으니까 뭐 한 달 있다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2주가 남으면은 2주 있다 시작하지 뭐 2주 남았네 아직도 그러다가 또 이제 뭐 무슨 딴 과목 시험이 있죠. 일주일 후딱 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러면 일주일 남았어 좀 초조하긴 한데 그래 뭐 좀 해볼까 하고 이제 한 장 정도 이제 써요. 처음 대충 모으고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 썼으니까 이제 나머지 나머지는 한 3일 남겨놓고 쓰면 되지. 이러다가 3일 남겨놓고 쓰려고 그러면 또 친구가 불러서 나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전날이 돼요. 보통 이제 하루 남았어 이제. 예. 반도 안 썼어요. 어. 큰일이지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인터넷을 막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복붙을 막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정신없이 막 복붙을 해요. 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등등등 해서 이렇게 막 복붙을 한 다음에 자기도 알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죠 내용을. 근데 이제 바꾸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도 헷갈려요. 이걸 내가 어디까지 바꾸고 어디까지 안 바꿨더라? 어디가 이게 내가 쓴 거고 어디가 남이 쓴 건지 자기가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시간은 다 돼가죠 점점 이제. 아무리 밤을 샌다고 그래도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겨우 막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막 새벽 2시, 3시까지 이렇게 겨우겨우 완성을 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자기가 쓴 거고 어디까지 남의 쓴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겨우 막 이메일로 탁 보내죠. 이렇게 블랙보드에 올리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표절에 걸릴 수도 있어요. 표절이라는 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남의 걸 베꼈을 때 물론 표절이지만 실수로 그 부주의하게 남의 글을 부적절하게 인용했거나 아니면은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도 표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보면은
이제 막 인터넷 여기저기서 막 그 가져온 내용을 막 여기저기 이리저리 짜집기하고 붙였죠, 이제. 이거 약간 바꿨죠. 바꿨는데 미처 제대로 못 바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막 통째로 막 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이건 실수입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건 표절이 아니죠. 근데, 아니에요. 표절이에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리 시작해서, 미리 확인하고, 자꾸 보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눴다는 이유가 그걸 예방하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한 거니까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뭐 잘 해봅시다. 예. 그 다음에 조별 과제가 있는데 조별 과제는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 못합니다. 예. 이게 언제 이걸 안 한다는 걸 알려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결정할게요. 왜냐하면은 온라인 수업이 이제 좀 길어져서 막 학기 중반 이후까지 한다 그러면은 뭐 조별 과제는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딱 2주만 온라인을 하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바로 오프라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예, 조별 과제 해요. 예. 그런데 온라인 수업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알려드릴게요. 조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조별 과제는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항상 해마다 이제 보면은 학생들이 싸웁니다. 저도 알죠, 잘. 왜냐하면 저도 학생을 오래 했으니까 학생이었고, 저도 이제 특히 외국인 학생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텃세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아이, 좀 영어도 못하는데 괜히 껴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쟤 빼자, 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대놓고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저도 느껴요, 그걸. 근데, 어찌됐건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나중에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어, 우리 조에 누구는 막 너무 열심히 안 해서 저는 진짜 저 혼자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그 푸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걸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좀 슬기롭게 해결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이런 문제는 비슷하게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연습을 하면서 한번 미리 이제 예방주사를 맞아보시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라는 건가? 의문을 가지시겠죠? 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4명이 있다고 칩시다. 한 조에. 4명은 서로 친해요. 한 명은 4학년이고 한 명은 1학년이고 한 명은 2학년이에요. 근데 제일 큰 형이 취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바쁘잖아요. 뭐 학교도 잘 못 나올 테고. 그러니까 모임에 불참하고 아무래도 공헌도가 낮겠죠. 근데 이제 다른 학생들이 뭐 이해해주고 동의했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예. 뭐 동의 안 했는데 막 떠맡겼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만 예. 동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 4학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안한 거죠. 당연히 자기 때문에 딴 사람이 더 해야 되니까 미안한데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니네한테 내가 바빠서 내가 할 수가 없는데 그 대신에 내가 뭐 니들 밥이라도 좀 사고 응? 피자도 좀 사고 그럴게.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예. 또 그렇게 선배가 또 미안하다는데 또 후배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똑같이 하셔야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알았어요. 형 그냥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좀 더 할게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형은 또, 월급날 되면, 그래, 내가 월급 탔으니까 한번 쏠게. 뭐 이런 식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좋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예.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예, 조별 과제를 하는데, 뭐 분명히 뭐 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 예. 어찌됐건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은 하지 않는다. 조별 과제는. 예, 그걸 꼭 아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다른 걸 하게 될지를 빨리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예, 저는 그 구술고사로 봅니다. 이렇게 말로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학생 혼자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제가 앞에 앉아 있고 제가 문제를 주면은 학생이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면접 시험 보듯이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라고 할지 뭐 아니면 답변이라고 할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음, 학생들이 뭐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뭐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지만 대부분 주입식이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그 개념이나 선생님 설명을 받아서 적고 외우고 뭐 하잖아, 익히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발표나 이런 거를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느낀 게 이렇게 학생들의 그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너무 수줍어, 쉽게 말하면. 음. 내가 만약에 이걸 얘기했다가 틀리면 어떡하나, 이게 망신인데, 이런 생각이 좀 너무 강한지 되게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체화시켜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느 분야든지 어느 과목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서 그 능력을 많이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학기 학생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공부할 때는 되게 지겨워했지만.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예,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 코로나 문제가 길어지면은 뭐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거. 그래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예. 하여튼 뭐든 좀 그 안개가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석 및 참여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저는 출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실에 나와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이제 말 없는 대화를 하는 거죠. 음? 이렇게 수업할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이해했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졸죠. 수업 시간에 졸면서 아유 졸려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저는 느끼죠. 아, 이 수업이 재미가 없구나. 뭔가 다른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게 참 좋은데, 그래서 온라인은 그게 없으니까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출석을 중요시 여기고요. 저는 음, 참여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아요. 질문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고, 음, 뭐 의견도 주고, 때로는 뭐 불평 불만을 말해도 좋고요. 예. 그래서 그럼 온라인 수업은 어떻게 출석을 체크하냐?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고 나서 뭐 보는 동안 그 유튜브 댓글창에 출석을 남겨주세요. 뭐 무슨 무슨 과 누구누구 뭐 잘 들었습니다. 뭐라든가. 생각난 김에 여러분 이름을 좀 불러볼까요? 네.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청강생으로 등록한 학생들인데요. 예. 조윤호, 송준영, 이지한, 이준희, 김소윤, 이경일, 그리고 서의영, 이 학생들 잘 듣고 있나요? 네.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드림으로써, 예,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내 이름이 나와 수업 듣는데 막 졸리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이 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유튜브에 답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 참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참여는 뭐 제가 이제 쿠키 영상이든 아니면 뭐 그 중요한 메시지든 이런 거를 이제 그 비디오 중간중간에 심어 놓을 수도 있고, 또 그 중요한 내용들을 시험 문제에 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출석 점수, 참여 점수를 꼭 다 받아가시길 바래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주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강의 소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윤리의 이해, 페어플레이, 불평등 문제 2개 하고, 4월 15일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뭐 굳이 휴강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어찌됐건 뭐 이날은 공휴일이니까, 다 같이 쉬자는 날이니까, 쉬고요, 하루. 그 다음에 PED 문제. PED는 영어로 Performance Enhancing Drug 이란 뜻인데, 그 금지 약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지 약물 및 공정성 문제를 2번에 걸쳐서 하고,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영화는 더 프로그램이라는 영화인데,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미국의 사이클링 선수가 있어요. 스튜드 펑스라는 유명한 사이클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그 암을 이기고 재기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금지약물 복용을 시인하면서 지금 명예가 추락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린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학기 후반부에는 환경과 동물, 폭력 문제, 인권 문제, 뭐 조직윤리 등등등을 하고, 뭐 그룹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때 발표를 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기는 6월 말 7월 초에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학 중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계획을 짜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기 8번에 나와 있는 장애 학생 지원 사항은 장애를 갖고 계신 학생도 이 수업을 당연히 들을 수 있고, 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래요. 불편한 점, 뭐 원하는 것들. 걱정되는 게 지금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 청각장애 학생이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뭐 여기 자막을 넣는다든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은.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수업에 이제 중국 학생도 2명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물론 뭐 그 학생들이 수업을 끝까지 들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다른 수업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중국 학생도 환영하고 앞서 말했지만 저도 유학생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어를 못합니다. 워부 후이쇼 쫑웬. 하지만 이제 중국 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학생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드릴 겁니다. 워헌 관신니.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워후이 빵니. 그래서 좀 웃기죠? 중국어는 전 할 줄 모르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글로 적어서 한 거니까 혹시 오해하시지 말길 바라고, 모든 학생이 다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오늘 2번째 시간은 그래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자기소개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